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큰 주제는 인공위성과 폰바입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하시면 아니 도대체 왜 인공위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폰바를 이야기하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공위성 작업 이후에 어떤 폰바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어떤 계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목을 인공위성과 폰바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게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사실 미디어 아티스트라기보다는 그냥 인공위성 띄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작업들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건 되게 오래된 작업인데 전자 기타인데 무선 장치랑 가속도 센서랑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어떤 악기, 새로운 악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악 공연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기타도 만들어 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I love you 버전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저 당시에 되게 만들고 싶었는데 이유가 북핵 관련된 이슈가 엄청나게 컸었어요. 그런데 보아하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핵미사일을 갖지 말라고 하고 근데 자기네들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북한한테만 뭐라고 하니까 이걸 지켜보다가 아니 다 같이 그러면은 핵미사일을 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내가 이 어떤 말도 안 되는 악순환의 굴레를 끊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야겠다. 두꺼운 철 안에 센서랑 지금 말하는 어떤 보이스 모듈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실제 공사장 망치로 저거를 아주 세게 내려쳐야만 이제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는 절대 남을 공격하지 않고 맞으면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개념에서 시작을 해서 만든 건데 사실 저 무기는 실제로 총을 쏴도 I love you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총으로 저희를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도 해보고 또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목걸이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차는 이제 목걸이인데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삶을 이렇게 끝내는 분들을 저 작업을 만들 때는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사람이 어떤 그런 큰 결정을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약간 미리 맛볼 수 있는 장치가 있다라면 그게 무엇일까? 미리 죽음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나 조금 더 사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이제 생각이 사로잡혀서 만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 작업은 실제 이베이에서 이제 10억 원에 팔려고 한번 내놨었어요. 그래서 저걸 이제 10억 원을 주고 사면 절대로 이제 풀 수 없는 어떤 쇠 와이어 줄로 채워주는 거예요. 살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또 비행기 타고 가서 제가 그 줄을 끊어줄 거예요. 저게 이제 실제로 우라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게 전달되신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따로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 작업을 봤는데 한 달 안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느냐 라고 실제로 진지하게 보내신 분들이 있는데 저 우라늄은 제가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냥 한 3만 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 원석이라.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때도 겉표지에 우라늄이라고 써서 들어와요. 그런 정도의 우라늄이라 실제로는 건강에 그렇게 이제 해를 주진 않는데 이제 돌덩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상징을 이제 세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 저는 이제 뭔가 제가 기술을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술의 속성을 최대한 많이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이 사람들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거나 어떤 생각거리를 주느냐를 작업으로 하는 이제 미디어 작가라고 보통 말을 하고 있었죠, 바깥에서는. 그래서 이제 미디어 작가들 중에서는 되게 화려한 어떤 비주얼이나 매체들을 써서 작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에 있어서 되게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도 인공위성 작업을 할 때 제가 그 인공위성이 좋았거나 우주가 너무 가고 싶어서 작업을 했다라기보다는 내가 인공위성을 띄우는 행위가 과연 사람들에게 어떠한 또 질문이나 이야기거리를 던져줄 수 있느냐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인공위성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혹시 그 인공위성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인공위성 하면 엄청나게 큰 물체, 그리고 여기 말고 저기 있는 거.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인공위성을 선택을 한 게 프로젝트로 사실은 잠수함도 해저 잠수함도 있을 수 있고 뭐 비행기도 있을 수 있지만 인공위성이 가진 그 상징성 되게 멀어 보이고 또 비쌀 것 같고 개인은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개인이 뭔가를 국가나 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여주지라고 만약에 고민을 한다면 가장 어려워 보이는 개인이 하기에 가장 어려워 보이는 일을 개인이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 제가 했었던 게 견적을 내는 거였어요. 견적을 내려고 했을 때 이제 제가 고민이 있었던 게 제가 마치 어디 국가나 기관에 소속돼 있는 것처럼 이메일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제 개인 이메일로 보낼 것이냐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뭐 안 되면 안 되겠는 거지 하면서 제 개인 이메일로 보냈는데 답변이 저렇게 온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어떻게 온 거냐면 너 혼자 가게 되면 7만에서 7만 5천 유로 여럿이 같이 껴서 가게 되면 6만에서 6만 5천 유로예요. 그러니까 한 1억 5천, 1억, 2억 사이에 어쨌든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견적이 나한테 온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나는 진짜 완전히 아무도 아닌 사람인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견적을 내주는 거냐. 저 견적을 받자마자 제가 그래 한번 해볼까? 물론 이제 지인들한테 물어봤죠. 나 인공위성 해볼까? 한번 쏴볼까 하는데 근데 제 주변에는 되게 뭐랄까 세상에 많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다들 인공위성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2008년 12월에 제가 SNS에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SNS에 허무맹랑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그걸 할래? 라고 묻는 사람은 없었나요? 네,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게 신기해요. 아무도 큰일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2009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고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든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거리가 돼야지만 제 프로젝트의 어떤 그 처음에 말한 국가나 기관이 아닌 개인이 지금은 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려고 했었어요.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큰 행동을 하게 된 게 2009년에 캘폴리에 있는 그 인고 큐브셋 디벨로퍼스 워크샵이라는 인공위성 학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큐브셋이라는 건 아까 이제 보신 인공위성, 작은 사이즈의 인공위성을 스탠포드 대학교랑 캘폴리 대학교가 어떤 표준화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인공위성을 하나를 띄우려고 하면은 한 200~300억 원을 내야 되거든요. 왜냐면 로켓을 통으로 빌려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꼽사리 껴서 갈 수 있는 상황을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믿음직스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나 캘폴리 대학교가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 둘이서 그리고 이제 여러 모임을 통해 가지고 작은 거를 어떤 어댑터에 담아 가지고 큰 그 탑재체, 로켓 안에 들어가 있는 메인 탑재체라고 하거든요. 돈 제일 많이 내는 그 사람, 고객. 그러니까 대부분 그 사람이 한 300억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 그럼 이제 붙어가는 애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저 큐브셋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쏘기 전부터 있어 왔었고 그래서 저걸 보고 저도 저거면 나도 내가 300억은 아무리 해도 그건 내가 만들 수는 없는 건데 1, 2억이면 뭐 어떻게 좀 뭐 될까?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만든 그 학교의 학회에 제가 가게 됩니다.
발표 제목도 이거였었어요. 개인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하겠다. 한번 들어봐 달라. 뭐 이런 거였었는데 정말 그냥 아트 포스터처럼 GOD라고 이제 쓰고 글로벌 오비팅 디바이스의 약자다. 그게 인공위성이다. 그래서 이제 신과 같은 존재를 우리도 이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됐다. 그 큰 어떤 상징성을 이제 2009년은 이제 저렇게 흘러가게 됐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산호세에서 있었던 제로원 아트 비엔날레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전시를 할 때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주변에 나사 에임즈 센터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에 계신 분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미국은 인터내셔널 트래픽 인 암스 레귤레이션이라고 인공위성에 쓰이는 부품들을 따로 공개하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되게 반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서로 협력해서 뭔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국제 무기 조약에 이제 가려진 부품들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품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뭘 썼는지, 우주에서 동작하는 부품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제가 인공위성 프로젝트 할 때 사실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주제가 많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많이 했는데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이렇게 공개된 자료들인데 아무나 구매할 수 있는 부품 중에서 우주에 갔다 온 적이 있는 우주 경험이 있는 영어로는 이제 스페이스 헤리티지가 있는 부품이라고 하는데 그 부품에 대한 리스트를 이렇게 쭉 모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파워 전원 모듈에는 충전 장치는 LTC4425라는 칩을 쓰고 전류 센서는 맥스4376이라는 어떤 부품을 쓴다. 저렇게 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인터넷에서 다 검색해서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국제 무기 조약하고는 이제 반대로 가는 오픈 소스 그리고 이걸 공유할 거다. 우리 누구나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점을 이런 전시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품 리스트랑 이게 같이 전시가 됐던 겁니다. 한 3일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야야야, 좋은 소식이 있어. 너 인공위성 드디어 발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속으로 큰일 났다. 아직 안 만들었는데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런데 얘네들이 너무 이제 즐겁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저기 지금 내 인공위성을 저기 프랑스에 있는 노바나노 회사에 의뢰를 해서 러시아 로켓을 통해서 우주로 가겠다라는 이제 계약식이에요. 중앙에 있는 회색 옷 입으신 분이 그 이사라고 유로피안 스페이스 에이전시에 있었던 되게 높으신 분이었는데 이제 저 친구들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그 일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거를 또 뭔가 남겨야 되니까 저렇게 뒤에 보면은 A4 인쇄하고 저기 저 국기들은 어디서 산 거냐면 평화시장 있죠,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이제 그 전날 사가지고 가고 사이언시스 판타지도 이제 그때 만든 거예요. 저거 메고 한번 찍어야겠다. 제가 이 비디오를 공개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배우들을 저렇게 구해서 재미난 작업을 하고 있느냐라고 저한테 많은 어떤 축하를 해줬어요. 인공위성 계약 체결을 축하를 해준 게 아니라 작업이 되게 괜찮다, 연극 같다 라는 걸로 저한테 축하를 해줘서 나 진짜라고 이거. 그러면서 이제 그 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 인공위성 프로젝트의 특징이라는 게 뭔지.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은 다 인공위성 프로젝트니까 뭐 다 드라마 없이 나랑 뭐 어떤 논쟁도 없이 다 나를 축하해주고 인공위성을 소개해주려고 막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찍고 나면은 다 가짜 같고 그래서 이런 톤이 내가 가진 인공위성 프로젝트가 가진 톤인가 보구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처음하고 더 근접한 거죠. 누구든지 무시할 수 있는 톤에 되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우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근엄하고 무조건 흰색 가운을 입어야 되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보면 정말 인공위성 안 속에 생긴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톤이 이 인공위성 프로젝트가 가진 톤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실제 이제 인공위성을 진짜 만들었나 보네 하는 어떤 증거 같은 이제 사진들인 거죠. 요것도 이제 사실은 어떤 화학적인 실험을 했어야 됐었는데 이거는 저희 작업실에 없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아티스트네 작업실에서 이제 만들었던 것들이고요. 거창한 장비는 없고 이런 이제 그냥 실제 빵 굽는 오븐 같은 걸 많이 썼었어요. 요건 이제 거의 다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만든 인공위성이 이
아까 잠깐 보셨던 그 인공위성인데 지금 얘는 이제 태양광 패널이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안테나가 앞쪽에 이렇게 둘둘둘 감겨 있고 앞쪽에는 되게 밝은 광량의 LED가 붙어 있는데 저거는 이제 어떤 목적으로 저걸 붙여놨었냐면 지상에서 내가 메시지를 예약을 하게 되면 모스 코드처럼 별똥별처럼 그게 이제 우주에서 깜빡여서 지구에서 이제 보려는 이제 목적이 있었어요. 저게 이제 사람들은 너의 작업 아니냐. 응? 인공위성 별똥별 만들려는 게 너의 작업 아니라고 하는데 저의 작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을 공개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일련의 그 퍼포먼스 같은 거고 저 LED를 넣어야 했었던 이유는 러시아든 한국 정부든 다들 기능을 물어봐요. 근데 그 기능에 대해서 이 과정을 뭐 보여주고 뭐 개인의 뭐가 어쩌고 이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넣어야만 했던 기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가 송호준입니다. 전 지난 3년간 개인이 인공위성을 띄우자라는 주제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 세상에 부족한 꿈과 희망을 전파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 그 꿈을 접어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3년간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프랑스 업체와 로켓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로켓 임대비의 4분의 1인 25,000불도 벌써 송금했습니다. 빌려서 계획은 티셔츠를 10,000장을 팔면 장당 10,000원이 남으면 그게 1억이 되는 거예요. 제 이제 발사 비용이 되는 거고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의 그 협업으로 만들어진 이제 티셔츠인데 잘 안 팔렸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제가 큰 실수를 했는데 첫 번째는 티셔츠는 명분으로 사는 게 아니다. 제가 명분을 들먹였잖아요.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 이 티셔츠를 사달라는 말을 했는데 티셔츠는 철저한 기호 상품이고 이뻐야지만 사는 거라는 거를 이제 잘못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안 팔렸던 거고 많이. 두 번째는 저 티셔츠를 지금 3만 얼마에 팔았잖아요. 저게 이제 보통 도매가를 하게 되면 이제 3분의 1이 도매가가 되는 거고 저 이제 3배는 남겨야 유통까지 고려해서 저한테 10,000원이 남는 거예요. 그럼 저거 만드는 비용이 10,000원이 넘어가요. 실제로. 포장하고. 그러면은 이미 저거 10,000장 만들려면 1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제 발사 비용이. 그래서 일단은 그 아주 단순한 계산부터 실패를 해서 이거 이제 실패로 돌아가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었던 그 당시 이제 표제는 불가능은 없다가 아니라 불가능은 비싸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허덕였고 이제 뭐 아직도 뭐 못 갚은 빚도 있긴 하지만 네, 불가능은 그냥 비싼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다가 드디어 2011년에 이제 그 아까 갔었던 큐브셋 디벨로퍼스 워크샵에서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됐어요. 정말 벼르고 갔었어요. 왜냐면 거의 4, 5년 동안 가는데 한 번도 발표를 안 시켜줬었는데 드디어 발표를 시켜준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드디어 로켓 계약을 하게 됐거든요. 이 발표 전에. 그리고 그 소문이 돌았어요. 야 머리 긴 이상한 애 드디어 뭐야 로켓 계약했다던데? 그러면서 저도 저분들하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뭐랄까 자격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이분들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논쟁을 벌여야겠다라는 어떤 이제 태도로 제가 준비를 하고 가게 됐습니다. 뭘 준비를 그렇게 해갔냐면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너무 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요즘에 우주 쓰레기 문제가 많은데 너 저 그렇게 계속 별 생각 없이 우주 쓰레기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영어로 그걸 아주 유창하게 아니 과학자가 만들면 인공위성이고 예술가가 만들면 쓰레기냐? 과연 쓰레기는 누가 정의를 하느냐? 쓰레기도 버려봐야 안 버릴 줄 알지. 이거를 정말 영어로 유창하게 연습을 해가고 그 당시 다큐멘터리 찍고 있는 감독님이 있었는데 감독님도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지켜보고 있고 왜냐면 그 논쟁이 일어나면 그걸 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발표를 딱 끝냈는데 저 앞에 계신 그 희끗희끗하는 그 할아버님들이
그 뭐 켄터키 우주센터나 하여튼 되게 유명한 나사 관련되신 분들인데 다 일어나서 저한테 박수를 치면서 응? 너 같은 젊은이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격렬한 토론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축하를 해주시고 네가 말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되게 공감한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아, 이게 정말 이게 뜻대로 흘러가는 게 없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혼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